안녕하십니까? 예술강사 대상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교육활동 안내 영상입니다. 예술은 학생의 감수성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를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 예술강사는 교육과정과 예술을 연계하여 학생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교육활동 전반을 안내해드립니다. 교과 연계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성,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차분히 살펴보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 일을 근거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 예술 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진흥원은 학교 교육과정 수요에 따른 예술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권역별 운영기관과 함께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에서는 지역학교에 예술강사를 배치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조율하는 등 실제적인 운영을 맡습니다. 추진체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진흥원이 8개 분야의 예술가를 학교로 배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분야별로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는 예술가이자 교육활동가입니다. 해당하는 예술 분야에서 출중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의 수업은 교육과정과 예술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이 자연스럽게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활동과 함께 참여한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몰입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교 예술 강사의 교과 연계 수업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과목별 교육 목표를 준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취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며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예술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은 교과서 연계 없이 운영되며 교급, 영역, 활동 간 연계를 통해 학생 주도형으로 운영됩니다.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의 4가지 영역에서 예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구성합니다.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 교육과정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화면의 적용 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술 강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어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는 필요할 경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태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학생의 배경과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의 소통에서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주요 일정입니다. 2025년 강사 선발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출강 시작 전과 시작 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강 및 계약 종료 단계에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동안 예술 강사님들께서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내용 중 2024년 대비 변경 사항과 주요 내용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실제 진행하시기 전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 공지 사항을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교육 활동 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 사업의 배치 대상은 2025년 선정 학교 및 선발 강사입니다. 배치 신청 방법 및 결과 확인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A스쿨을 통해 진행됩니다. 배치 가능 시수는 운영학교와 예술 강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운영학교는 최대 450 시수까지 배정이 가능하며 예술 강사는 최대 471 시수를 학교에서 배치받을 수 있고 별도로 법정 의무 교육 5시수가 있습니다. 배치는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상호희망 재배치 취소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후 정규 배치 1회차인 상호희망 재배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규 배치 2회차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매주 추가 배치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역 운영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이루어지며 학교와 강사가 원활하게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은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2025년 배치 관련하여 2024년 대비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정규 배치 회차 변경입니다. 2024년 배치는 정규 배치가 총 3회차로 진행되었으나 2025년 배치는 강사 선발 지역 외 타 지역 학교 출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규 배치는 2회차까지 진행하고 바로 이어서 추가 배치 1회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치 변경 신청 일정 변경입니다. 2024년에는 정규 배치 3회차 종료 후 정규 배치 결과에 대한 배치 변경 신청을 받고 추가 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은 정규 배치 2회차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추가 배치 1회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배치 1회차 종료 후 배치 결과에 대한 배치 변경 신청을 받고 추가 배치 2회차부터 매주 추가 배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배치 신청과 출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바라며 세부 사항은 안내되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상호희망 재배치 취소 신청은 2025년 강사 선발 접수 시 강사가 지원서에 상호희망 재배치 신청한 학교에 배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취소 신청은 상호희망 재배치 학교를 신청한 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취소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신청 학교나 배치 순위 변경, 일부 취소는 불가하며 신청 자체 취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정규 배치 1회차, 즉 상호희망 재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호희망 재배치란 전년도에 수업을 진행했던 학교와 강사가 상호희망 재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와 강사가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치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전년도 활동 강사 모집 전형 합격자에 한정되며 배치 가능 범위는 예술 강사가 선발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학교로 제한됩니다. 이때 전년도에 배치되었던 학교 중 단 한 곳에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호희망 재배치 과정에서는 지역 분야별 기준 시수를 적용하지 않고 배치가 진행됩니다. 상호희망 재배치를 통해 전년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숙지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 바랍니다. 정규 배치 2회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규 배치 2회차는 2025년 선발 강사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배치 희망 학교를 최대 3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학교는 예술 강사가 선발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 내 학교로 제한됩니다. 동일 지역 내 타 생활권에 소재한 학교는 배치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정규 배치 2회차에서는 지역 분야별 기준 시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 시수 구간 안에서만 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구간을 초과하여 배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정규 배치 2회차와 관련된 참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규 배치 1회차 상호희망 재배치에서 기준 시수 구간 내 배치를 받은 강사는 정규 배치 2회차에서 일반 학교에 배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격오지 지원 확대를 위해 도서벽지 학교는 신청 가능합니다. 상호희망 재배치에서 도서벽지 학교에 배치된 강사님도 동일하게 기준 시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서벽지 학교로 배치된 경우 일반 학교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도서벽지 학교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배치 신청 바랍니다. 추가 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 배치 추진 일정은 정규 배치 2회차 종료 후 바로 이어서 추가 배치 1회차가 진행되며 추가 배치 1회차 종료 후 배치 변경 신청, 배치 변경 신청 종료 후 추가 배치 2회차부터 매주 진행되는 일정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의 배치 신청 메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신청 전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추가 배치는 배치 적임자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특히 저시수 강사, 즉 0시수를 포함한 강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배치에서는 타 지역 학교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는 기준 시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배치 신청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 진행 바랍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표에 있는 순서대로 학교 교사와 사전 방문 협의 진행 후 사전 방문 보고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이후 승인 내용에 따라 교육진흥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학교 출강 시작이 가능합니다. 사전 방문 시에는 담당 교사와의 협력 수업 방향 등 협의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사업 홍보 책자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사전 방문 시 협의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책자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계약서는 변경사항이 존재합니다. 작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시수 개념이 반영되었는데요. 먼저 취업규칙 제3조에 따라 연간 활동 시수 개념이 신설되었고 기존의 배치 시수로 적혀 있었던 내용이 계약 시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정 의무 교육이 시수 내에서 운영됨에 따라 계약 시수 내에 포함되며 임금의 항목에 법정 의무 교육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내용이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출강일과 휴무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출강일은 운영학교와 개별 협의를 하여 정한 날이며 출강하지 않는 날은 명확하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중 근로계약 내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술강사 본인이 개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지속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대부분의 업무는 근로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3대 보험, 이직 확인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출강을 하거나 계약서가 체결 또는 유지가 되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추가 발생하거나 평균 임금 등의 영향이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관리 팁을 안내드리자면 먼저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즉시 변경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계약 체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본인이 변경 계약 대상자인지 혼란스럽다면 지역 운영기관이나 콜센터로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의 근로계약 기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교육이수, 건강검진 수검 등 모든 절차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월의 2주차까지 출강 일정과 계약서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여 근로계약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관리 범위, 즉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의 변경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A스쿨 온라인 시스템 변경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변경 사유에 따른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진행 부탁드립니다. 출강 및 근태 관리는 연중 근로계약 내용 관리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출강 일정 관리가 되어야 근로계약 내용도 관리가 가능하니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강한 월의 결과는 반드시 말일까지 등록해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결과는 급여와 연결되는데요. 승인된 출강 결과를 근거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 내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여 승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예술 강사님들을 위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추가 등록 기한이 있습니다만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추가 등록 기한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월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매월 말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술 강사가 출강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강한 경우 출강 결과가 정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출강 예정 시간보다 1분 이상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되니 출강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강 예정일에 출강했으나 일부 교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강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3, 4, 5교시 중 3교시와 4교시만 진행하고 5교시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수는 결강으로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강 예정일에 출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이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출강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결강 또는 결근이 예상될 경우에는 반드시 출강 예정일 3일 전까지 학교 담당 교사와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강 일정을 조정하고 지역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출강 일정 조정 없이 무단으로 출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월 59시수 이하로 출강을 유지해 주셔야 하며 출강 후에는 즉시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허위로 출강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출강하지 않은 날을 출강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월 59시수를 초과한 경우를 다른 달로 분산 등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니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어 근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학생 만족도 조사 및 복무 관리를 진행합니다. 2024년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나 추후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수업한 월의 다음 달 13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13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급여 명세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급여 지급일 16시 이후로 확인 가능합니다. 의무 연수는 B 유형으로 활동하시다가 A 유형으로 변경하여 교과 과정에 출강하게 되시는 유형 변경 강사님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강하시기 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에만 근로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 강사님께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 중에 교육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를 하나씩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교육이수 전 반드시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5년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교육이수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강 계획한 월 중 54시수 이하로 출강하는 월에 교육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월 59시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59시수는 교육시간 5시간과 출강시수 54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온라인 시스템에 교육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만 하고 교육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내 건강검진과 잠복결핵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검사의 경우 21년에서 24년에 받으신 적이 있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지역 운영기관에서 수검 방법 및 비용 지원 등 운영 내용에 대해서 별도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하는 지역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반드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수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온라인 시스템에 수검 결과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서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생년월일, 수검일 정보가 나와 있는 결과서의 앞장 한 장만 제출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자재 대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선발된 예술 강사님들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으로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님들이며 분야는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디자인 등의 기자재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술 강사가 A스쿨에서 기자재 대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둘째, 지원 강사가 선정되며 셋째, 선정된 강사는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기자재를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후 반드시 A스쿨의 인수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활동이 종료된 후 대여 기자재를 운영기관으로 반납하며 검수 및 반납 확인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기간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자재 수령 일정을 참고하여 교육활동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대비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기존 학교 및 예술 강사에서 예술 강사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기자재 대여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면 사용 사유 발생 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성 보호를 위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난임 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육아 휴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을 위해 경조사 휴가, 병가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성보호 관련 휴가는 휴가 신청 이후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 휴가 급여 신청까지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휴가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은 첫 번째, 모든 휴가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병가 이외의 모든 휴가와 휴직은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 조건 및 증빙서류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휴가와 휴직 기간에는 학교에 출강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출강을 요청하더라도 출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병가 휴가는 휴가 사용 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강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휴가 휴직별로 대상자와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운영기관과 상담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총 5개의 휴가 휴직이 2월 23일 기준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미숙아 출산휴가입니다. 대상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미숙아를 출산한 예술 강사께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10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하였거나 한부모 자녀 혹은 중증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법 시행 이전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예술 강사도 육아휴직 기간 확대 조건에 충족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기존에 2회 사용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올해 사업 시작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예술 강사는 물론이며 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된 20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사용한 휴가 일수와 분할 횟수가 있다면 차감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횟수와 청구기한도 확대되는데요. 분할 횟수는 기존의 1회에서 3회로, 청구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20일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입니다. 이번 난임치료 휴가는 휴가일수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일수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법 시행일 이전에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못한 강사님들께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경우 유급일수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 예시는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휴가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산 휴가입니다. 11주 이내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휴가 일수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15주 이내 유산하는 경우엔 모두 10일까지 사용 가능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직 확인서 관련 내용입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이직 확인서 접수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직 확인서 접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지나야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며 상실 신고 후에 이직 확인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출강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이직 확인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출강 종료일에 맞춰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급여 정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에는 근무 내역, 급여 등 각종 정보가 포함됩니다.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 출강 결과, 법정 의무 교육비, 휴가비 등이 모두 등록 승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직 확인서 접수 후 추가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재접수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급여를 받으신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직 확인서 접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직 확인서 사전 신청 메뉴를 오픈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일 전후 신청 절차가 다르니 온라인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근무 내역에 대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고용24를 통해 이직 확인서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접수되어 있다면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필요한 기간에 대해 이직 확인서 접수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1년에서 22년 근로계약건은 기타 증명서 신청 메뉴에서 23년도 이후 근로계약건은 이직 확인서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 내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도 많았는데요.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2023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출강 시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진흥원에서는 이직 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및 접수하고 있으며 근무 사실과 다르게 접수는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와 피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는 1600-014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일반적인 사업 관련 문의를 받는 창구로 운영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운영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예술 강사님 또는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의 번호는 1670-0144입니다. 교육활동 중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지역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논의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콜센터나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창구이니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 처리 절차와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 처리 절차입니다.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사실관계 조사를 희망하실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art@arte.or.kr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는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이루어지며 신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조치는 진흥원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재 처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업 중 또는 출퇴근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위해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신 후 운영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를 희망하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숙지하시어 필요시 적절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인사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작년 인사위원회에서는 허위 출강 등록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심의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출강을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중 한 가지는 강사가 해당 일자에 출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출강한 것으로 기록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일부 수업만 진행하고도 모든 수업을 완료한 것처럼 시수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출강 등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금전적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강사들은 징계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 예술 강사로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허위 출강 등록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아니라 전체 사업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사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출강 기록을 정확히 등록하고 투명한 교육 활동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 탈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대표 홈페이지 계정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 계정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홈페이지 계정 탈퇴를 진행하시면 온라인 시스템의 정보도 모두 삭제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구는 절대 불가능하니 탈퇴를 희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메일 계정 변경을 위해 탈퇴를 고려한 것이라면 탈퇴를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변경을 위해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 변경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수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된 정보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명 신청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성명이 변경된 경우 대표 홈페이지와 온라인 시스템의 반영을 희망하신다면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정정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창에 개인정보 포털을 검색하신 뒤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정보 주체 권리 행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사항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은 예술 강사님들께서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시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특히 배치, 계약, 출강, 근태 관리, 기자재 대여, 그리고 시스템 관련 사항까지 하나하나 숙지하시고 활용해 주신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콜센터 또는 지역 운영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 강사님의 활동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교육의 가치와 영향력을 믿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